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통화선입니다. 이제 수능을 보는데 이게 최저 등급을 폐지한다. 그래서 지난 밤에 이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권고를 했는데 대학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폐지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 번쯤 이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뭘 유의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최저가 폐지되면 이게 합격하는 대학, 그렇게 상위권 대학의 지역에 더 많이 분산돼서 시골 학교가 입학할 확률이 조금씩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보다 그 몫을 띄어서 지역 분산해서 지역에다가 더 골고루 여러 학교가 입학할 수 있도록 분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니까 유의점은 학생들 경우에는 이 수시에 올인을 하고 집중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정시에 굉장히 학습 스케줄을 못 짜면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 최저의 의미를 현재 거를 보면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은 이렇게 언수의 3개, 2등급을 컵등급으로 해서 합 6이라든가 아니 합이 몇 이렇게 해가지고 6등급 이내가 안 되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2 하면 5등급이 됐죠? 그럼 네. 6등급 안에 들어갔죠? 네. 그러면 합격을 하는데 안 그러면 요거에서 이렇게 등수별로 수시에서 이렇게 등수별로 매겨놔요. 네. 그러면 여기 10명을 뽑잖아요? 네. 10명을 뽑게 되면 한 20등까지 해놨다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6등급 이내를 맞은 아이만 합격시켜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애가 하나 6등급 못 맞으면 11등이 합격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인원 중에서 6등급을 못 맞췄잖아요, 많이. 그러면 그 못 맞춘 인원을 나중에 정시로 넘겨요. 인원을 정시 2월 한다 그래요. 이해됐어요? 네. 다시? 네. 이해 안 되면 수시를 하면 내신에서 1등부터 몇 명을 뽑으면 10명을 뽑으면 20등까지 발표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네. 수능을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등급이라면 네. 합 6등급을 못 맞힌 학생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네. 10명을 뽑는데 10등 안에 있는 애. 그리고 3명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 3명을 탈락시키고 11등, 12등, 13등이 붙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6등급을 못 맞췄어요. 이렇게 20명 정해준 애들이. 나머지 예비 10명이. 그럼 여기도 3명도 못 맞히고 여기 있는 애도 다 못 맞췄어요. 어려워서. 네. 그러면 7명만 합격시키고 이 3명의 인원을 어디로 넘겨요? 정시로 넘겨요. 네.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수시에서 10명 뽑고 정시에서 10명 뽑다고 했는데 여기는 애들이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몇 명이 돼요? 7명이 되고 네. 최종 합격자까지. 여기는 원래는 정원이 10명이었는데 13명으로 늘어나요. 최저가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특목고를 내가 다닌다, 자사고를 다닌다 그러면 여기서 수시 지원했는데 못 맞췄더라도 정시가 13명이니까 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정시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봐도 되죠. 네. 그러니까 특목고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요, 이게. 네. 근데 일반고는 이거를 이 최저 등급을 못 맞히니까 자기 이 내신 등급이 높아도 이걸 낼 수가 없죠. 네. 근데 이 최저가 이제 끝내버리면 최저가 없어져 버리면 자기가 내신 좋으면 무조건 내죠. 네. 그럼 내는 애들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맞아요? 네. 최저가 없어지니까 내신만 가지고 시골 내신 1등급으로 막 내잖아. 네. 근데 시골 내신 1등급인데 실제적으로 5등급 할 때도 있거든. 4등급 나오기도 하고 3등급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전략적으로 시골에 A라는 학생을 1등급이잖아. 네. 그럼 학교 행사나 이런 걸 다 밀어주고 스펙도 잘 관리해줘서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여러 선생님이 매달려서 신경을 써주면 이 아이가 최저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신하고 이 스펙 가지고 붙을 가능성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시골 학교들이 붙을 가능성이 늘어났다고. 어. 이해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왜 안 돼요? 이 최저가 브레이크를 거니까 시골 내신이 좋아하더라도 요거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으면 경쟁 자체가 안 돼가지고 내지를 못했잖아. 근데 더 많은 일반고와 시골 학교에서 진학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가장 문제점이 되고 화두가 되는 건 뭐예요? 최저 등급이 있으면 네. 실력도 있고 내신도 어느 정도 있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실력으로 하고 내신 어느 정도인데 평가해주세요 하고 한 건데, 네. 최저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내신을 중심으로만 재편이 돼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정상화 되겠지. 네. 시골 애들도 열심히 수업 듣겠지 이제. 네네. 일반고는 좀 좋아지겠지. 네. 근데 특목고 자사고는 이제 최종 등급이 없어지니까 이게 경쟁이 엄청 격화되지. 네. 그러니까 내신을 못 맞으면 요 자체를 이제 쓰지를 못하지. 경쟁이 하도 격화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에 고1, 2에 내신이 나쁜 애들은 전학을 하려고 자꾸 하겠지. 그렇죠. 전학이 늘 거고. 그다음에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얘네들은 그냥 정식적으로 많이. 왜? 특목고와 자사고가 오히려 수시 쪽에 더 강점이 있었거든. 아. 응? 왜? 아주 시골에 등급이 높은 등급이더라도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은 다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가 수시에 강점이 있었는데 이 수시의 강점이 조금 줄어든 거지.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걸려있던 이 브레이크가 끊어지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고 대학 입장에서 되게 좋지. 전형료가 막 늘어나잖아. 수시로 훨씬 많이 지원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내신 좋으면 무조건 지원할 거 아니야. 이제 등급 컷이 없으니까. 수능 보는 거랑 상관없이. 네. 한 번 저는 해보고 떨어지더라도 수능 보더라도 무조건 지원할 거야. 그러니까 전형료니 굉장히 많이 늘겠지. 네. 학생들도 뭐 덩달아 다 내니까 자소서 쓰거나 아니면 논술하거나 논술도 소규모로 좀 늘겠지. 네. 소규모로 소폭 늘겠지. 내신은 어마어마하게 격화되겠지. 이제 이 최저가 없어지니까 내신만으로 끝이잖아, 그냥. 네. 그러니까 대학 측면에서는 이거를 특목고나 자사고 일반고에 대한 검증을 자체로 할 필요가 없으면 면접을 소폭 강화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니까 수시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격화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를 제거함으로 해서. 지원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정시도 격화되지. 네. 왜? 이 격화된 거에서 시골 아이들도 많이 승산이 되고 하겠지만, 네. 그 시골 아이들한테 밀려 실력이 좋았던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이 전부 정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네. 밀렸으니까. 네. 수시 결혼도 안 넘어오지. 네. 그러면 인원은 주는데 이 아이들이 수시로 합격 안 하고 정시에 붙지. 네. 그러면 실질적인 경쟁률이 또 이것도 올라가지. 네.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엄청나게 이 수시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정시도 실질적인 경쟁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지. 네. 근데 봐봐,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신 좋으면 두 번의 기회인데 반드시 이걸 넣겠지. 네. 근데 이제 시골 아이들 이걸 넣었을 때 떨어진 경우에 후폭풍이 심하겠지. 예. 왜? 수시를 떨어진 다음에 멘탈이 깨지거나 수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왜? 전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까지 싸그리 다를 테니까. 그렇죠. 최저가 없으니까. 네. 우리 학교 1등 내신 뭐라고 0%. 내가 제일 잘해. 그런 애는 무조건 넣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무조건 넣는다면 시골 학교에서도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근데 떨어지지. 네. 왜? 전국에서 잘한다는 학교만 붙는 거 아니야, 다. 네. 근데 옛날에는 이 카트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3명만 하면 됐었어. 네. 3명은 전교 1등이라도 등급이 안 됐으니까, 최저 등급이. 근데 지금은 6개로 다 해야 되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야, 안 되는, 나도 가능성이 있다고 썼는데, 안 됐어. 이게 6명이 다 써. 네. 그런데 떨어지는 인원도 더 많아져. 그럼 멘탈이 깨져. 그럼 정시하는데도 지장이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이 전략 짜는 컨설팅 업체에서 한번 난립할 가능성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된다, 안 된다, 이걸 하자, 안 하다. 이해되세요? 네. 대학은 전형료를 굉장히 많이 벌겠지만 학부모들은 이게 거의 옛날에는 수시가 예를 들어서 10명 하면 1명 붙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명 하면 1명 붙을게, 이렇게. 두세 배의 폭증된 학부모들의 부담이 다 대학의 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지역 분산 효과는 확실히 있다는 거지. 그렇죠. 어차피 똑같이 돈을 부담하더라도. 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저를 폐지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125개 대학인가가 최저 등급이 있거든. 상위 대학 중심으로 있어. 네. 최저가 125대가.
그 다음에 뭐 최저를 폐지를 한 과도 있고 한 전형도 있고 전형 종류마다 다 달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 통계에서 살짝 그 스쳐듯 봤는데 6만 명이 수시에 합격하면 응? 네. 6만 명이 수시에 최저 등급 때문에 떨어졌대. 네. 그러면 이 6만 명하고 6만 명이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두 배니까 최저 등급이 안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 올 경쟁률로 그냥 경쟁률이 두 배 늘어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 말로 두 배지. 옛날에 수시를 할 때 수시를 썼을 때 최저 등급을 걸렀어도 보통 수시 아이들을 쓰면 일반 인문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명 쓰면 1명 붙거나 뭐 이 정도거든 인문계는. 네. 자, 수시가 이렇게 힘들어. 왜?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원이 많이 쓰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분의 1이니까 수시를 버티는 게 이제 하늘의 별 따기처럼 돼서 그죠? 네. 근데 또 문제는 시골 내신으로 해갖고 90점짜리야. 어? 뭐 99점, 98점, 97점 이렇게 해서 쉽게 내서 1등급 맞은 애가 그죠? 자사고에서 2등급 맞은 애보다 상식적으로 최저 등급이 없으니까 더 좋아. 네. 그러면 대학이 이 수시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시골 학교랑 도시 학교, 지금은 알게 모르게 그 학교 점수처럼 분명히 플러스 알파, 가중치, 플러스 알파가 존재할 건데, 수시를 없애면 요거를 조정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 어떤 학교에 대한 플러스 알파치를 대학에서 여태까지 누적된 통계나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지. 근데 이제 입시 설명하면 이거 보여주는데 사교육 업체에서는 나도 있을 거라고 믿는데 응? 근거를 모르겠네. 대학에서 이거 있다고 말하진 않을 테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치 기회를 준 것 같은데 경쟁은 되게 세졌지. 네. 수시. 결국은 뭐라고 지역 분산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볼 거라고. 그 약간의 효과를 보면서 그러면서 지역 분산의 효과를 해. 그러면 이제 승모과나 자사고가 일반고랑 지금 같이 뽑게 하는 정책에 따라서 조금 약화되기도 했는데 지역 분산한 이름으로 또 약화를 또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교육, 이렇게 붕괴된 지방 교육을 살리는 그런 방향성을 잡는 것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발생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수시에서 자소서 쓰는 게 내가 매년 15명, 7명에서 15명 정도 했는데, 네. 애들이 최소 등급 못 맞추면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많이 뭐 선풍적으로 많이 쓰거나 뭐 자소서를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자소서 쓰는 거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력을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야 이제. 특히 면접이 왜 똑같은 1등급이니까 면접에서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그럼 내신의 부담감도 격화가 될 거고, 자소서 면접도 격화가 될 거고, 정시 자체도 이제 경쟁률이 이렇게 수시가 다 뽑아져 버리니까 이렇게 수시를 일정 부분, 그래서 이제 법안도 내고 그랬대. 정시를 몇 대 몇으로 하자, 이렇게 고정하자. 왜? 수시 인원을 옛날엔 넘어왔으니까 정시 인원이 적어도 실질적으로는 또 기회가 좀 더 있었는데 공부 웬만큼 하는 애들이 지금은 이걸 다 뽑아버리니까 여기 이제 적으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고정돼 버리잖아 몇 대면. 그러니까 이 떨어진 애들한테 나는 내신이 1등급인데 왜 떨었냐 하면 정시에 경쟁해라 라는 말이나 어떤 말이나 실력격 경쟁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복잡한 메커니즘이 발생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 폐지, 유의점 뭐라고요? 이게 정시냐 수시냐를 명확하게 정시, 수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시는 반드시 봐야 될 건데, 그치? 네. 보게 되는데 이 수시를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많은 에너지, 뭐
어려워지니까 이제 엄청 격화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풍선 것처럼 막 빵 터지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폐지하는 순간 수시를 지원한 업체에서는 만세 했을 것 같아. 안 할 수가 없거든. 수시를요? 아니 수시를 이렇게 해서 내신이 좋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자소서 써야지. 네. 면접 준비해야지. 네. 교과 내신으로만 넣었을 때 대학 측에서도 뭐 준비를 하겠지. 면접이나 보완 요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할 땐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또 다른 그 유동되는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 폐지에 따라서 엄청난 경쟁률이 격화돼서 무슨 얘기냐면 일전든 입시는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할 때 이 수시에서 떨어져도 실력이 있으면 정시로 가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아래 잠재되어 있던 약간 실력은 모자라지만 내신이 좋은 애들이 여기에 가세를 한 거야, 경쟁을. 네네. 그 경쟁률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이 밀린 아이들이 여기 와서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어? 예. 그러면 뭐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정시 퍼펙트하게 맞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팁은 이렇게 수시 정시 전략도 짜지만 애초부터 이렇게 수시가 준비할 게 너무 많거든. 학교 수행평가부터. 네. 애초부터 이게 이제 차라리 정시로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의 사람들도 더 늘어날 거고, 네. 그러면 정시 경쟁률도 또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너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렇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